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제 옷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그죠? 이것은 누구의 옷일까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네. 이 옷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EBS 옷입니다. 네, 여기 EBS 오면요, 저를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아니요, 허리까지만. 이거 감독님 밑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카메라. 허리까지만 저를 아주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세요. 예. 아마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안경 벗고 있으면 아마 저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야 최태성님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이걸 이렇게 딱 벗는 순간 변신을 합니다. 네. 어쨌건 참 행복해요. 이게 참 이렇게 얼굴도 잘 안 되고 뭐 참 그런데 이런 데 오면 물론 이 얼굴도 뭐 그렇게 뭐 썩 뭐 대단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만져 주시면 전문가의 손길이랑 게 달라요. 그래서 매만져 주시면 그래도 이렇게, 네,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한다면 늘 사진 한 방 딱 찍어둬요. 왜냐면 언제 제가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이 옷의 비밀 아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바뀔 겁니다. 맨날 바뀌면서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경제 파트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경제 파트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토지제도. 토지제도 이거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고대에 설명할 때 토지제도를 이미 설명드렸어요. 토지제도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셨다면 사실 이 파트 오면은 뭐 사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그 외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고대에서 토지제도 끝내고 왔어요. 맞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역시 토지제도예요. 공음전과 구분전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 차이가 간단하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고려의 경제, 거기에서 토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수조권에서 출발하시라. 수조권에서 출발하시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수조권과 대비가 되는 이 소유권의 개념의 토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고려 중에서 이 수조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토지를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핵심은 여기예요. 여기. 고려의 토지제도에서 수조권. 자, 이미 우리는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이 그 당근과 채찍 배우셨잖아요. 그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 중에서 줬던 토지도 뭐죠? 이거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복습 안 하시는 거예요. 복습하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강이면 1강부터 19강까지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따라오세요. 네. 역분전이라는 게 있죠. 역분전. 자, 역분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분전. 자, 역분전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였냐면은 이 개국공신들 있잖아요. 개국공신들에게 지급됐고 그 지급 기준이 있다면 이때는 주로 논공행상, 너가 나라 세우는데 어떤 공을 세웠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면서 말 그대로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너 역할 이거에 따라서 나눠줬던 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래서 역분전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피 흘린 장면이에요. 피 흘린 장면. 자, 누구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광종. 광종의 이 피 묻히는 정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국공신들을 그냥 말 안 듣는 다 그냥 쟁강쟁강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틀이 잡혀지고 시행했던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가 무엇이다? 네, 바로 역분전, 바로
역분전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전식과라는 제도죠. 전식과. 자, 전식과가 뭔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전은 뭐냐면요. 전은 이것은 토지예요. 토지. 즉 곡물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시는 뭐냐면요. 시는 임야예요. 임야. 산. 산을 왜 줬을까? 별장을 지으라고? 산을 준 건 이유는 있죠. 바로 땔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곳. 그죠? 과는 뭐예요? 네, 그 직급에 맞게 이제 곧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18과 18개로 나눠요. 관리들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전지와 시지를 맞게 준 것이죠. 이게 바로 전식과라는 겁니다. 왜 줬어요? 네, 직역의 대가로 준 겁니다. 전식과를 준 이유는 뭐냐면 전식과를 준 이유는 직역의 대가예요. 이랬으니까 제가 이건 뭐 고대 그 토지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식과는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세습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직역의 대가고 전식과는 직역의 이거는 직역의 대가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세습되지 않아요. 네, 세습되지 않기 때문에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왜요? 이게 수조권이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전식과 어떤 전식과들이 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정한 전식과가 있어요. 처음으로 정한 전식과. 그 전식과를 우리는 시정전식과라고 합니다. 시정전식과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정전식과는 언제? 요거는 경종 때예요. 네, 광종 피 묻히고 나서 이제 틀 잡히고 경종이 이런 전식과를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언제냐면요, 976년도였습니다. 976년도 전식과, 시정전식과. 자, 이 시정전식과에서는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정전식과에서는 여러분들 관품에 의해서 토지를 나누어 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인품이 들어가요. 인품이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시정전식과는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되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인품이 뭐냐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전식과라고 하는 거는 직역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관품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에 따라 가지고 그 급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인품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인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이 걸어온 어떤 그 가문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면 뭐 K은행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K은행의 직원을 뽑았어요. 신규 사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예, 뭐 무슨 면접 시험부터 출발해가지고 필기 시험 다 시험 매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 합격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딱 올라왔어요. 합격의 맨 마지막에. 근데 두 사람의 점수가 똑같아요. 50점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K은행, 이 K은행 직원의 자식이야. 그랬을 때 팔은 어디로 굽는다? 이야, 이게 또 안으로 굽는다. 이게. 그래서 K은행 자식에게 플러스, 보이지 않는 플러스 점수 준 거예요.
인품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친구가 합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품이 뭔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 인품이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토지가 있다면 고려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배웠는데 역분전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시정전시과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제도의 어떤 시기 구분도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인품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정전시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토지들과 그리고 요 인품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이전 토지들과의 어떤 구분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 고대에 그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노급이라든지 또는 시급이라든지, 그죠? 예, 관료전도 역시 영향을 미쳐요. 예, 관료전이라든지 그리고 고려시대로 와서 이 역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인품이라고 하는 요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품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인품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토지가 바로 이 토지제도가 바로 이 시정전시과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인품에 대한 요소가 사라질 텐데 그 제도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개정전시과입니다. 자, 개정전시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는요, 예, 말 그대로 네, 우리의 고급 한국사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시정전시과 처음으로 정한 전시과고 이거는 한번 고친 거야. 고칠 계자. 고쳐서 나온 전시과. 고쳐서 나온 전시과는 조금 더 낫죠. 네, 고쳐서 강의하고 있는 개정 한국사는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훨씬 낫습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 어쨌건 이 개정전시과는요 어느 왕 때냐면요, 이거는 목종입니다. 목종 강조의 변이 떠올리시죠, 여러분들? 네, 2차 거란 침입. 자, 이거는 몇 년도냐면 998년도예요. 연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저 써드릴 뿐입니다. 자, 대상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현직입니다. 전현직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기서 관품만 배려가 됐나요? 관품 오로지 그냥 관품만 쓰면 재미없죠, 그죠? 네, 온리 관품, 온리 관품이 고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에서 18과 그 기준점이 정해져요. 18과 기준점이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군인전에 대해서 군인들한테 어떻게 토지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군인전의 어떤 그 지급 방법도 이 개정 전시과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시정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토지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인품이라는 요소는 사라진 거예요. 인품이라는 요소는 사라지고 이 18과, 18등급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전시과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최종 전시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정 전시과에서 다시 한번 바꿨어. 예,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라는 겁니다. 자, 이 경정 전시과는 어느 왕 때냐면요, 이거는 문종 때예요. 문종 때. 몇 년도냐면 1076년. 그러니까 100년 뒤에요. 경종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토지제도가 완성되기까지 한 100년이 걸린 거예요. 경정 전시과면은 완성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직에게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네, 전현직이었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현직에게만 지금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전현직에게 주다가 왜 현직에게만 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아주 간단해요. 쭉 가면서 나온 현상.
왜 전현직에게다 주다가 왜 진짜 현재 일하고 있는 관리에게만 줄까? 줄 토지가 없으니까요. 토지가 부족해, 토지가. 그래서 토지 부족 현상. 네, 이 토지, 공무원들한테 줄 토지가 없는 거예요. 토지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경정전시과에서는 현직만 지급하더라. 이 전시과는요, 기본적으로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특징도 하나 참고로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줬는데 토지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요, 잘 알아요. 요즘 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이 공무원 연금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공무원 연금 난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역사 속에서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결코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막판 오면은 결국 지금 여기도 좀 보세요.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도 개정전시까지 줬잖아요. 그죠? 근데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부족하다는데 결국은 현지까지 주잖아요. 지금도 막 부족하다고 막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라를 위한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아닐까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사회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하향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향. 왜요? 상향으로 가야죠. 상향으로. 당신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어쨌건 자,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전시과의 어떤 모습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완성이 된 이 전시과의 어떤 여러 토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토지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전시과의 여러 종류들, 이 특징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요, 여러분들, 이 토지는요, 먼저 일반 전시과, 일반 전시과가 있어요. 일반 전시부터 볼게요. 일반 전시. 자, 일반 전시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시는요, 먼저 크게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양반들에게 주는 전시예요. 양반 전시. 양반 전시. 네, 양반 전시가 있습니다. 양반 전시가 뭘까요? 말 그대로 문반과 무반에게 주는 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전시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직역의 대가로 주는 겁니다. 직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 전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는 군인 전시가 있어요. 군인 전시. 네, 군인. 이거는 뭐 군인들에게 주는 건데 어떤 군인일까요? 우리 고려 행정조직 배웠잖아요. 고려 행정조직 배우면서 여러분들 제가 중앙군, 지방군 설명드렸거든요. 그 중앙군, 지방군 설명드리면서 왜 양계와 오도에 파견되는 지방군들이 있다 그랬죠. 양계는 주, 빈칸 채우기 복습 잊지 마세요. 주진군, 오도에는 주현군. 근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군인전이 지급되는 사람들, 직업군인들, 군적에 올라가는 직업군인들을 설명드렸죠. 그들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직업군인들. 직업군인들에게 지급되는데 대표적인 직업군인 바로 2군, 6위, 중앙군. 네, 2군, 6위, 중앙군 있잖아요. 이들에게 군인 전시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외역 전시가 있습니다. 외역 전시. 자, 이 외역 전시는 뭐냐면요. 바깥 외자예요.
바깥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 토지라는 의미예요. 바깥 누굴까요? 향리 있죠, 향리. 이 향리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고려의 향리는 이렇게 토지를 지급받아요. 일을 한 대가로. 조선의 향리와 고려의 향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 뭐냐면 조선의 향리는 무보수예요. 이런 외역점 받지 않아요. 근데 고려의 향리는 받아요. 제가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향리 허리는 약간 구부러졌고 이상한 붙이다 마다하는 그 수염에다가 목소리는 약간 가늘어서 사또 이런 거는 언제? 이건 조선 향리라고요. 고려 향리는 그 지역의 실제적 지배 세력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외역점도 받아요. 파워맨입니다. 네. 달라요. 이렇게 향리가 또 지급받고 있다. 사실은 이 전시과에서 대표적인 전시들이 바로 이 전시들이에요. 양반 전시, 군인 전시, 외역 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전시가 또 있어요. 그 전시가 뭐냐면 짠짠짠 짠짠짠. 네, 그 전시가 뭐냐면 짠짠짠. 예, 바로 구분전시라는 게 있어요. 구분전시. 그 전시가 바로 구분전시라는 게 있어요. 구분전시. 이쁘자 생각하세요. 이쁘자. 예. 그 왜 여러분들 그 새들이 이렇게 새끼들한테 먹이를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새들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둥지에 와가지고 하면은 그 새끼들이 한 몇 마리가 있잖아요. 4마리 뭐 3마리 뭐 이런 애들이 입을 쫙 벌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입들을 다 벌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입들을 다 벌린데 쏙쏙쏙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걸 떠올리세요. 입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분전시 뭐냐면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선의 생계는 이 지배층들입니다. 이 전시가 지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들인데 어쨌건 간에 상급 지배층이나 하급 지배층이나 생존 유지는 국가에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분전시는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가서 딴딴 네. 한인 전시라는 게 있어요. 한인 전시. 자, 한가한 곳에 가서 쉬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은요. 저에게 일주일만 딱 주신다면 저는 책을 이만큼 싸들고요. 가방에다 딱 집어넣고요. 그 책 들고 가서 산 좋고 물 좋은 어디든 좋아요. 거기 가서 콕 박혀가지고 책만 막 열심히 보다 오는 거 제 꿈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 책 읽고 이런 것들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요즘 이제 이 나이가 돼서야 뭐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이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이제야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랬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 내가 왜 몰랐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배우지 않는 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 열중한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어쨌건 한가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한가한 사람이 한가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 하급 관리의 자제. 하급 관리의 자제에게 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직역이 없는 케이스. 예, 직역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 군인전이나 이 외역전 이 사람들은 지금 중류층 사람들, 이 양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문발 귀족에 속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군인전이나 이 외역전 시에 받는 이 사람들은요 중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류층인 사람들은 자신의 직역을
자식들한테 세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전시하고 외역 전시는 여러분들 이 양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세습이 되질 않아요. 세습이 되지 않는데 이 군인 전시하고 외역 전시는 세습이 돼요. 세습이 돼요. 이거는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습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군인이나 이 향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역을 세습을 시킨다고요. 세습을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세습이 되니까 직역이 세습이 되니까 당연히 그 전시과도 세습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복잡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할 때 이 구분전과 한인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일반 전시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 전시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공회 전시라는 게 있어요. 공음 전시라는 게 있어요. 공음 전시. 일반 전시가 있다면 다음은 공음 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음 전시. 사실은 이 공음 전시 중요하죠. 예, 공음 전시가 있습니다. 공음 전시가 있어요. 자, 이 공음 전시는 뭐냐면요. 공음전이에요. 예, 공음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로 5품 이상. 문벌 귀족들이잖아요. 5품 이상의 귀족에게, 5품 이상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이 공음전시예요. 이 공음전시 제가 신분을 고려한, 신분을 고려한 그런 특징이 있는 전시다. 여기서는 지금 직역의 대가라면 여기는 신분을 고려한 거예요. 신분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빠 잘 만나고 태어나면 공음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 6급 안 돼요. 5품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을 좀. 이게 이제 공음 전시와 일반 전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회 전시라는 게 있어요. 공회 전시. 네. 이 공회 전시는 뭐냐면요. 관청 있죠. 관청의 경비 있죠. 관청의 경비. 이런 경비를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찰서가 있어. 그럼 경찰서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에 토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제가 또 얘기했는데 토지를 준다고 소유권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다 수조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준단 말이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관청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장 전시가 있어요. 네, 이 내장 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궁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원 전시가 있어요. 사원 전시. 자, 사원 전시는 뭘까요, 여러분들? 네, 사원 전시는 말 그대로 사찰, 절. 불교의 나라 고려니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시, 공음 전시, 그리고 공회 전시. 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전시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시과를 일단 설명은 끝났어요. 자, 이게 지금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전시과의 어떤 흐름도 봤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전시과가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건 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직역의 대가가 원칙적으로 직역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세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전시과는 큰 개념의 전시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거기다 또 나름대로 어떤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구분 전시와 한인 전시가 왜 이 일반 전시나 군인 전시, 외역 전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전시로 설명되는지를 한번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군인 전시 같은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군인전, 그러니까 군인으로 활동을 했을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토지, 그 토지는 몇 세부터 지급 개시가 되냐면 20세부터 지급 개시가 되는 거예요. 20세부터. 그리고 언제 퇴역을 해요? 60세잖아요. 60세. 그죠? 그럼 60세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군인전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케이스. 자, 여기 일반 전시의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케이스 1. 자,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이렇게 있는데
군인전을 받고 있는 그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지금 60세가 됐어요. 네, 60세 됐어. 이제 퇴역을 해야 돼요. 퇴역을 해야 돼요. 퇴역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말이야. 아들이 말이야.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분명히 저는 세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습을 시켜줄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60세까지 지금 군인전을 지급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세습이 안 되니까 생계 유지가 막막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군인을 70세까지 간문이라는 곳에 소속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노인분을 뭘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명예직 같은 좀 이렇게 쉬면서 좀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70세까지는 여러분들 군인전을 계속 지급해요. 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군인전이 지급돼요. 근데 71세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71세가 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요. 바로 구분전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전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전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구분전이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케이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케이스 두 번째. 자, 이 경우 뭐냐면 자, 군인이 있어요. 군인 60세. 자, 이제 물러납니다. 자, 아들 20세 있어요. 아들이 20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경우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군인전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 아들이 군인전을 세습합니다. 네, 군인전을 받는 거예요. 자, 케이스 3. 자, 군인이 있어요. 60세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15세. 이러면 아직 군인전을 지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 두 번째처럼. 그죠? 이럴 때는요. 이 자식이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지금 이 아들이 뭘 지급받냐면 한인전을 지급받는 거예요. 개념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5세 한인전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곧 군인이 될 거예요. 아버지를 세습하기 때문에, 아버지 직역을 세습하기 때문에. 그럼 군인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20세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15세니까 아직은 군인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직역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직역이 없으니까 하급 관리, 그 군인의 자제에게는 한인전을 그 당시엔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16세 또 한인전, 17세도 한인전, 18세도 한인전, 19세도 한인전. 이제 한인전을 받다가 20세가 되면 그때 비로소 다시 군인전을 이렇게 받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전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 하부 구조로서 이 구분전과 한인전이 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원칙 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생계 유지에 곤란하지 않도록,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참 친절하게 이런 하부 구분전이나 한인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이 당시 공무원들은 참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국가에서 또 지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있는 그 공무원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분전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 한인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제 이 전시과 체제가 붕괴가 돼요. 언제 붕괴가 되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점 있잖아요. 1170년 바로 이 무신정변 이후 이 전시과 체제는 붕괴가 되더라. 자, 이러면서 이 전시과 체제로는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엔 여러분들 무신정변 이후에 또 계속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그죠? 몽골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 천도해가지고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기에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강화도로 지금 갔어요. 강화도로 갔는데 지급될 토지가 없네. 땅이 없네. 그러니까 녹봉을 줘야 되는데 녹봉 알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 고대 토지를 설명하면서 수조권과 이제 녹봉을 같이 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수조권을 주고 있는 이 전시권 제도가 붕괴가 된 거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봉이라 줘야 될까, 녹봉이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녹봉조차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녹봉은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수조권이죠. 그 제도가 뭐냐면 그 제도가 바로 녹과전이라는 거예요. 녹과전. 녹과전. 자, 이 녹과전이 시행된 시기는요, 이 원종 때입니다. 네. 전쟁 끝나고 나서예요. 몽골의 어떤 침입 끝나고 나서 이 녹과전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녹봉이 없어요. 녹봉이. 네, 녹봉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토지를 녹봉 대신 준 거예요. 물론 수조권을 준 겁니다. 이거 갖고 너희 생계를 유지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녹과전. 이 녹과전이 시행된 지역은 경기 지역에 한해서, 경기에 한해서 녹과전이 지급되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녹과전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 앞에 있는 전시과 있죠. 이 전시과와 이제 나중에 뒤에 시행이 될 전시과와 과전, 과전의 중간 형태, 과전의 과도기, 과전의 과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과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줄 토지가 부족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급되었던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급된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바로 과전법에 의해서 과전이 지급됩니다. 여러분들 과전이라는 단어는요. 조선시대에만 쓴 단어가 아니에요. 전시과에서 주는 토지도 과전이에요. 그 과전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과전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급에 맞춰가지고 주는 토지란 얘기예요. 다 과전을 주는데 고려시대에 그 과전을 주는 기준을 전시과라고 하는 거고 조선시대 때 과전을 주는 기준을 적혀있는 법을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전이라는 단어면 이건 나면 무조건 조선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과전은 과에 맞춰서 주는 토지를 과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시과도 과전이에요. 자, 과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과전법. 자, 이 과전법은요. 어느 왕 때냐면 공양왕 때입니다. 공양왕.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 우왕차왕 패하고 나서 허수아비왕 공양왕을 세웠을 때 이때 그 권문세조의 경제 기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법안 딱 나와야죠. 그죠? 이 과전법은요.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 한해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 지급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과전법이 이제 조선시대, 이 과전법이 이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전법이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그 기본적인 토지 제도는 이 전시과였잖아요. 그죠? 전시과였는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 과전법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조선시대에 가면 이 과전법도 이제 계속 또 바뀌어요. 그건 제가 조선시대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건 이런 어떤 토지 제도의 어떤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어떤 수조권 체제의 어떤 변화를 봤어요. 크게 역분전, 전시과 붕괴돼요.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붕괴돼요. 붕괴되면서 녹과전, 과전법 체제를 이제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게 지금 수조권에 기반을 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유권을 기반으로 둔 토지도 있어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둔 토지. 이게 뭐냐면, 자, 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둔 토지가 뭐냐면 바로 민전이라는 겁니다. 민전이라는 게 있어요. 민전.
수조권, 기반, 그다음이 소유권. 자, 이 민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민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당연히 이거는 매매가 가능하고요. 매매도 가능하고요. 상속도 돼요. 그러니까 세습 당연히 되죠. 내 토지인데. 그다음에 빌려줄 수도 있고, 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바로 이 민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관리는요. 관리 입장이라면 관리가 자기의 토지를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이런 민전을 관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죠.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겠어요. 민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조권을 직역의 대가로 받았으면 전식과 토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식과 토지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만 갖고 있는 거죠. 그 토지도 있고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내 땅, 그 소유권도 있는 민전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하지 않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관직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민전만 갖고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 민전의 개념이 저 앞쪽 고대로 가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는 개념이에요? 바로 정전. 왜 여러분 성덕왕 때 통일신라 들어와가지고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왕권 강화 일환으로서 국가가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킨 어떤 그런 모습들 정전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전에 고대는 정전이라 불렀고 이제 중세 민전이라는 표현은 중세와 근세 조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이야기할 때 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는 정전이라고 그랬고 됐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관리의 입장 속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부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토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민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관직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도 있다. 그 토지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토지가 있더라. 전식과가 있으니까. 과전이 있다는 얘기죠. 즉 관리 입장 속에서는요. 민전과 과전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관리는 민전과 과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다 이해하신 거예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토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고려의 토지 제도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그 고대 제가 토지도 개념 설명하면서 그 부분 설명했는데 그걸 이해하셨다면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여러분들 과연 고려 사람들은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하면서 살았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겠죠. 예, 그 모습들 고려인들의 경제적인 생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